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졸릴 때는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런데 간절한 것은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졸리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졸리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빨리 졸립게 할 수 있어요. 졸릴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피곤하면 졸립니다. 피곤할 때 졸려요. 실제로 피곤하면 졸고, 피곤하다는 것은 실제로 피곤해도 피곤한 것이고,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우리 뇌는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 뇌는 생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 못합니다. 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것이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생각으로 해도 생각인지 실제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선수들 하는데 많이 요새 이용을 많이 합니다. 릴렉스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운동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상훈련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실제 하는 것과 생각과를 구별하지 못해요. 명령은 똑같아요. 명령 계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옆으로 가는 소리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계속 상상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도 좀 뭐랄까 양심의 가치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상황을 꾸며서 얘기하거나 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치를 받아. 근데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이 돼. 요새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고 또 능력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약을 선전하던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지.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1%냐 10%냐 그 차이야. 어떤 자연식품 설명하는데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성분은 그 식품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1% 내지 2%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전체인 양 막 해서 심장이 어디 좋고 막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설명한 대로 그만큼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작용을 하면 엄청난 양을 먹어줘야 되고. 근데 그런 소리는 않고 좋다는 소리만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너무나 크게 막 과장하는구나. 하나를 100이라고 과장하는구나. 나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들어요. 듣는 사람은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은 알아도 그렇게 얘기해. 왜? 그게 직업이니까. 특히 아나운서가, 내가 아나운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소비해서 선전을 할 적에 맞장구 치고 그러려면 그거 알면서도 그게 되냐?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믿어서 하지 않는다고 광고에다가 가끔은 얘기해요. 광고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냥 보통 사람은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한 몇백 명 놓고도 자신있게 얘기해. 스스로 변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요. 피곤할 때 찾아가서 얘기해도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멀쩡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일을 시켜서 피곤하게 하지 않아도 5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피부감각, 이것들이 같은 감각을 계속 느끼게 되면 몸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는데 예를 들어 후각 같으면 같은 냄새를, 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좋으니까 여기다 참기름을 한 방울 바르고 가면 온종일 고소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는 순간은 고소해요. 1분만 지나면 냄새를 못 느껴. 다른 사람은 느끼지. 저 사람 참기름 발랐구나, 뭘 먹었구나 하면 알지. 근데 본인은 못 느껴. 왜냐하면 감각의 피로라고 그래서 후각이 1분 내지 2분 사이에 같은 자극을 받으면 피로해져 버립니다.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그건 자극이 필요한 것이지, 감각 세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몸을 피로하게 하지는 못해요. 물론 조금은 피로하게 하지. 그러나 우리 몸을 아주 피로하게는 못해. 청각, 어떤 음악 같은 걸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 피곤해져요. 거기는. 그러나 졸릴 정도로 피곤하게 되진 않습니다. 미각, 같은 맛을 먹으면 처음엔 맛있는 거 같죠? 처음에는 안 먹었을 때는 짜장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2그릇째 먹으면 맛없어요. 매일같이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옛날 선조가 자가 시리즈로 도망갔잖아요. 나는 선조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임금이었지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임금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건 임기는 끝나고 사실은 처형은 다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또 임금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도망갈 적에 너무 배고프니까, 없으니 배고프지. 어떤 백성이 바다에서 잡은 도루묵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도루묵 되게 맛없습니다. 그걸 기름에다 잘 튀기면 조금 막걸리 먹을 때 좀 먹을 만해. 요리해서 맛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왔어요.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서 대강 요리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궁궐로 돌아와서, 유연함이 끝나고 나서 궁궐로 돌아와서 그때 먹었던 걸 다시 올려라. 그래서 도루묵 잘 요리해서 올렸는데 한 점 먹어보고 맛없다고 도로 물렸다고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각이 아주 중요해요. 시각은 눈이 피곤하면 몸도 같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최면에서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졸립게 만드는 거예요. 졸립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최면이라고 합니다. 최면이라는 소리는 제초가 최자예요. 면은 장을, 원래는 이게 장을 제쳐본다고 해서 최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개화를 해가지고 명치유신을 해서 받아들여서 만든 히프노시스라는 말을 만든 말이 최면이고, 힘노시스라는 말도 최면이라 잠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최면이라는 말을 제임스 브레이드가 처음에 지어냈는데, 나중에 한 10년간 더 공부하고 보니까 최면이 아니야. 힘노시스가 아니라고 이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10년 동안 많은 논문이 나오고 이미 힘노시스라고 알려졌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치 여러분 배울 적에 전기는 지금도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배웠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알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기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요. 실제로.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고 우리가 수십 년을 배운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더라. 근데 이제 와서 교과서 옛날식 다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이 배관적으로만 일단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어쨌든 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눈이 필요하면 졸려. 우리가 같은 어떤 이런 밝은 빛을 계속 쳐다보면 정말 눈이 필요해서 눈이 감겨. 필요해도 눈이 감기고 눈을 필요하게 하면 몸도 같이 필요해져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피곤하게 하려면 눈을 이용하는 거예요. 눈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줘. 그러면 마음이 그냥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피곤해져. 잠이 와져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릴렉스 할 때는 눈을 감고 같은 생각을, 같은 얘기를 계속 들려주면 싫으니까 그냥 잠이 와. 졸리죠? 어떤 선생님 얘기할 때 그 선생님 얘기 소리 들으면 존경할 선생님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그 음성이라든가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을 졸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조는 학생을 탓합니다. 그게 아니죠. 본인이 졸리게 만들어 놓고 탓하는 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쨌든 졸려요. 근데 그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신속하게 졸리게 하는 것은 눈을 필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학기에 쭉 배운 것이 이완법에 배웠죠. 이완법. 이완법은 눈을 감고서 6단계.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배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6단계의 단어를 나열해서 처음부터 한 2, 30분 쭉 얘기를 해줘요. 지루하게. 막 뭔가 쇼킹하게 얘기하면 안 돼. 지루하게, 말도 지루하게 해야 돼. 그러면 졸려요. 그러려면 빨라야 20분 아니면 40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처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 방법을 쓰고 처음에는 그 방법을 대부분 써요. 그러다가 신속하게 1분 내지 이건 뭐 20분 내지 40분 이상 걸리니까 눈을 필요하게 하는 것은 1분 내지 3분만 걸리면 돼요. 그래 치료하는데 이 기술이 중요하죠. 이걸 응시법이라고 합니다. 눈을 필요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상방 20도로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래 흰자가 많이 보이게 만들어야죠. 옛날에 김한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눈빛이 그렇습니다. 아래 흰자가 굉장히 눈을 그렇게 뜨고 있었어. 원래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상태에 있게 해주면 빠르게 들어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피로하게 만들면 잠재의식이 열리고 잠재의식이 열리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최면이라는 건 치료하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치료하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광고를 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세미나를 할 때 쓰던 자료인데 이게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맞은 것 같아서 이거 해봤습니다.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이 마음병일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90%가 아니라 거의가 다, 의상을 제외하고는, 의과적인 걸 제외하고는 다 마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100% 관계 있는 경우도 많고, 적어도 의과적인 것이라도 회복될 때는 마음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요것들이 그 각인된 그 마음병이라는 것은 기억이 문제입니다. 기억.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모든 기억이 있다고 해서 다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있죠? 그 중에서도 글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그런가? 아니면 충격적인 어떤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 지난 뒤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문제를 인식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울한 어떤 일이 기억 속에 있었는데 보통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교통사고를 기회로 그 병이 나타났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기회로 그것이 각인된 기억이 발현한 겁니다. 마음의 병을, 이게 기억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마음의 병이죠. 정신과적인 문제는 뇌의 구조상의 문제지만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은 아무리 정신과적으로 검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기억의 저장은 잠재의식에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어디를 치료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각인된 기억이 마음의 병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그걸 치료하려면 잠재의식을 조절해야죠. 조절이라는 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어떤 정보를 넣거나, 지우는 방법이 제일 많아요. 지우는 게. 요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2달 전에 현정인데 18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한 2년 전에 아직 안 다니고 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결벽증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증세가 있냐. 그걸 어떻게 하냐. 누가 얘기해 주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줬대. 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병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벽증이라고 하는 걸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 줬으면, 알아냈으면 고쳐줘야 할 거 아니야. 못 고치는 거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을 못 고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병명은 잘 만들어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계속. 그렇게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 계속 하니까 본인도 참 죽을 지경이지. 여러 가지 직장에도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뭐 이상한 것 같이도 막 중얼중얼 혼자 얘기하기도 하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 중얼중얼하지.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가족들은 얘가 미쳤나? 그러고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동안을 카운셀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지금도 받고 있고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카운슬링 뭐라고 있습니까? 그거 비용 굉장히 들어갑니다. 보험으로 해서 내가 돈을 안 내니까 그렇지 한 번 카운슬링 받는데 300불 내지 500불이 차지됩니다. 국가에서 돈 줘야 돼.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걸 5년 6년 계속 받아도 계속 정신 부모가 봤을 때는 이거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치료방법 최면으로 하면 될란가 되었다 싶으니까 나를 찾아왔는데 그 학생의 요구가 지난 2년 동안 본인이 그래 다른 거 뭐 우울증이나 뭐 아까 얘기한 그런 결벽증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만 하니까 굉장히 막 죽겠다는 거야. 선생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서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2년 동안의 기억을 지난 2년간의 기억을 다 지워주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왜 그러냐니까 온통 그 생각만 안 돼. 남은 걸 어떻게 해? 그럼 뭐 어머니 아버지도 걔가 중얼중얼 그러니까 미쳤다고. 걔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정말로 미쳤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건 미친다는 것은 뇌의 구조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얘는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공부도 잘해. 그룹 토론에서도 막 혼자 일어나서 지가 다 리드를 하고 그래. 굉장히. 그럴 정도로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좌우간 그런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기억이니까 그 기억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이제 지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우고 바꾸고 지우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기술이 있어야 돼. 이번 학기부터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령 있게 하느냐. 그래서 치료하는데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마음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의가 마음 치료입니다. 마음 치료. 옛날에는 그냥 최면 치료 그랬는데 최면은 마음 치료 하나 과정이야. 마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마음 치료는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최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최면을 배워야 되고 최면을 배운 뒤에는 마인드 컨트롤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말을 잘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뛰어나도 최면을 못 시키면 소용없죠. 이건 기본 전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4학기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에게 실제로 실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쭉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기회에 또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뭔가? 마음 치료라고 하는데 대체 마음이 뭔가?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생각은 내려진다, 상상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첫째,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나가 무엇입니까? 나. 여러분, 나. 여러분 스스로 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내 몸은, 육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임시로.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신 집입니다.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몸이 전부 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전에 세미나 할 적에 팔 하나를 잃은 사람이 왔어요. 팔이 하나가 사고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뭘 호소하냐면, 선생님, 내가 팔이 하나가 사고 없는데 팔이 없는 팔이 하루다 간지럽고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미치겠대. 팔이 없는데 왜 그러냐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의 팔만 없어진 거지 나는 온전하니까. 나는 다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실제로 뇌에서 명령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찌릿찌릿하지. 근질한데 긁고 싶은데 팔은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팔 없는 것도 힘든데 없는 팔이 있는 것처럼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간지럽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해도 못 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서 다른 데 가서 해봐야 그거 정신과 와서 가야 안 되고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는데 이걸 가르쳐주면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치료하고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강의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내가 가르쳐드리니까 그대로 해보라고. 거울을 하나 여기다 딱 대고 긴 거울을 놓습니다.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팔을 놓으면 비쳐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양쪽 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그 증상이 없어져요. 그걸 환지통이라고 그래요. 환지통. 손가락 끊어진 사람이 그 손가락이 아파. 엄지손가락을 잃었는데 여기가 엄지손가락 손톱이 때리고 아파. 이거 약 바를 수도 없고 그야말로 환장을 일 아닙니까? 이게 환지통이야. 환지통은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정상이거든. 마음. 그런데 내 몸이 없어졌을 뿐이지 나는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라는 거 무엇인가 할지 나는 글쎄 나의 근본은 영혼입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정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종교나 뭐에 따라서 각기 쓰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최면 여기에서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를 잠재의식. 예, 잠재의식이란 말이나 영이란 말이나 영혼이란 말이나 정신이란 말이나 의식이란 얘기나 다 같은 소리. 저는 믿음이 여러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잘 다녀요. 교회도.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구절을 정확히 내가 다 못 읽으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가 했지? 누가 어떤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죽음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잠재의식이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기는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수증기 물방울 여기 많이 떠다니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것입니까? 눈은 일정한 어떤 것만 보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영혼도 존재하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이 마음인가? 무엇이 마음인가? 그러면 마음이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데서는 잠재의식입니다. 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잠재의식이 만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입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실체입니다. 어떤 거예요.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마음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러나 그건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마음은 후천적으로 정보가 들어와서 종합돼가지고 그 경험이죠. 그것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어떤 정보를 얻고 주고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장 과정이 성장할 때의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같은 곳에 있었다고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들어진 마음이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도 만들어지고 올바른 마음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삐뚤어졌다 올바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다 가난하다도 정의할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인간 세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부자고 나보다 부자에게 비교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닌 그냥 나인 것입니다. 자, 그걸 알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돈이 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저희가 뭐 어디 갔다 오면서 일체 탄 사람이 꽁초를 줍고 있더라고요. 바다가 꽁초를 줍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가서 한 갑을 줬습니다. 차 속에 담배를 잘 안 피는데 줬더니 근데 또 어떤 그 홈리스지 어떤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원하냐 하면 돈을 원한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우선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뜨거운 커피라도 마시라고 일부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안 물러나.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러면 너 준 거 도로 나를 달아. 우선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주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신랑이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라는 게 야, 이 사람한테는 좀 때를 쓰면 돈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 뇌는 뭐냐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은 또 의사들은 보통은 뇌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뇌 속에 다 기억이 저장돼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는 약 수백만 개, 200만 개, 200억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 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끼리 쫙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뉴런 하나는 팔다리로 다 내려가서 또 근육에 연결되어 있고 그 뇌에 마음이 뇌에다가 명령을 하면 뇌는 명령을 받아서 다리 아니면 팔에다가 명령을 전달합니다. 마음이 명령을 내리면 뇌는 명령을 팔다리에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 해요. 이게 전기로 신호를 통해서 온 몸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뇌를 자극해서 뇌를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뇌는 뭐냐면 결국은 뇌는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온몸에 자극을 전달하는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 하나의 컨버터입니다. 컨버터이군요. 근데 컨버터라는 소리를 어디서도 얘기했냐면 우리 감각을 얘기할 적에 얘기했죠. 시각,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각은 빛의 자극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요. 망막에서 바꿔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뇌에서는 자극을 받기도 하고 받은 자극을 마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요. 경험이니까. 그 마음은 다시 뇌에 명령하면 뇌는 근육에다가 전달합니다. 근데 뇌는 자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만들어서 마음으로 줘서 마음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움직이기도 하는 쌍방향적 컨버터입니다. 이거. 받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마음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감각기는 일방적이죠. 받아들이는 것을 뇌에만 전달하는 일을 하지 뇌에서 감각기로 가는 건 감각 다시 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뇌는 컨버터일 뿐이에요. 그러지 뇌에서 무슨 일이 저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뇌에서 다 하는 줄 알아.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 그래서 마음의 소프트웨어라면 뇌는 하드웨어인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 보면. 그래서 몸은
마음에 저장된 정보 내에서만 몸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에 없는 정보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이, 어떤 사람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했는데 반지를 잊어버릴 때요. 아마 다이아 반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걸 찾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확실하면, 어디다 둔 것이 확실하면, 그러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라면 기억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차 속에 뒀는지, 그냥 이러다 보면은 복잡한 여기다 빼고 뒀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치료 한 번 하는데 보통 2시간 하는데 한 200불을 받으니까 한 번에 알아낼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어디다 줬거나 둔 기억이 있는데, 두기는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할 때는 내가 기억을 이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도둑질 해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다 뭐 어떻게 한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누가 도둑질을 해간 것까지 밝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놨다는 정보가 있는 것만 내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저장된 정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개돈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한다. 나는 준 것 같은데 저쪽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것도 기억이 희미하면 참 곤란해요. 그죠? 그러나 준 것이 확실하면,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무엇이, 옆에 무엇이 있었다든지 누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줬는데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각을. 그럴 때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어쨌든 마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뇌를 통해서 몸에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뇌인가? 뇌는 마음의 명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뉴런과 시냅스 활동을 통해서, 뉴런은 하나의 신경세포인데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어져 있어요. 전선처럼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간격으로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딱 붙은 게 아닙니다. 이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는 전기의 신호가 떨어지잖아. 근데 시냅스를 거쳐서 다시 전기의 신호로 만들어지려면, 그것이 이제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를 통해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기로. 이런 좌우간 전기의 신호로 근육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냅스는 축색돌기와 다음의 수상돌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전기 신호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배운 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잠재의식은 마음을 통하여, 잠재의식은 납니다. 나는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뇌를 통해서 지배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나요. 나. 마음이 문제가 되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은, 생각은 마음이라는 그걸 통해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쁜 기억이나 이런 것을 지우거나 새로 바꿔주거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그래서 아닌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뚱뚱한 여자인데 딸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또
했나봐. 임신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배도 좀 불러지는데 그냥 살찌는 줄만 알았어요. 임신했으리라고는 큰 생각도 안 했죠. 배가 좀 이상하게 아파서 산부인과 갔더니 날딸이야, 날딸. 3일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 딸을. 그동안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임신이라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상상 임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정말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생겨요. 너무나 갖기를 원하니까 배가 좀 아프거나 좀 밥을 먹어서 배가 불렀는데 이게 임신이다. 임신일 거야. 틀림없이 임신일 거야. 임신일 거야. 아까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 못한다고 그랬죠? 계속 상상을 하면 그게 현실이래요. 그대로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는 임신이 안 됐는데 임신이 됐다고 굳게 믿으면 배도 불러지고 나오던 멘스도 끊기고 실제로 배가 점점점 불어나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속에는 없는데 그걸 우리는 상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아닌 것이고 거꾸로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렇게 돼요. 이거 두 가지를 잘 이용한 겁니다. 공부할 때도 이걸 이용해요. 병을 치료할 때도 이걸 이용하고 이 원리를. 그런데 마음속에 각인된 상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를 해도 상처가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 동일한 얘기라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쁘잖아. 그 사람이 문제잖아. 범인이잖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벌합니다. 그죠? 근데 마음은 나는 그 사람을 벌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벌해요. 나를. 내 스스로를. 그걸 자학자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편거 같은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음 아까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렇습니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 못하니까